35번째 그 환자가 참석하셨던 그 재건축 조합원 총회 참석자들을 저희들이 이제 외출 제한 자가격리 대상으로 이제 했던 것인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약 한 12억 원이 됩니다. 자, 서울시가 격리 조치를 했던 분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시비인가요? 이동희 처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급해야 될 돈을 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준하고 서울시가 지급하려고 하는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냐면요. 이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도 능동격리 대상자, 즉 상태가 좀 심각해서 강제로라도 좀 격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 11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비율이 이렇습니다. 중앙정부가 50%, 광역지자체가 25%,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25% 이런 분담 비율로 예산 그 긴급 생계비를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그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금 지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걸 가구당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죠. 1,180명이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과도한 조치였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일단 서울시의 예비비로 전액 지급을 한 뒤에 중앙정부를 향해서 돈을 내놔라. 이런 후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조금 과도하게 조치를, 그러니까 의사가 발열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갔는데도 격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까지는 우리가 줄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단 먼저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앙정부와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 기준이 맞는지, 중앙정부의 기준이 맞는지 따져서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게 전혀 틀리지 않고 맞는 조치였다. 이런 거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갈등 구조를 빚을 상황이 빠진 거죠. 결국엔 그럼 2라운드가 또 시작된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서울시와 정부. 박원순 시장이 심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35번 서울 삼성병원 의사의 행태가 잘못됐다. 그래서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위험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1차 중앙정부와 갈등을 시작을 빚었다가 이제는 그 총회에 참석했던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 지원비 이 문제를 놓고 2차 라운드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서울시하고 정부하고도 붙었는데 보니까 서울시하고 기초단체인 강남구가 또 붙었습니다. 어떤 일로 붙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새누리당 아침 회의,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4일 날 밤 10시 40분에 서울시장께서 심야 긴급 브리핑을 함으로써 강남구에서는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6월 3일 날 삼성병원에서 삼성병원 그리고 강남구, 서울시, 질본, 보건복지부 함께 심야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서울 삼성병원에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병동 한 동을 우리 확진 환자들 격리를 시키는 병동으로 만들자. 그 다음날 6월 4일 날 서울시에서 10명이 삼성병원에 나와서 이것저것 자료를 가지고 가더니 밤 10시에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긴급 브리핑을 했던 것입니다. 전 차장. 네. 자, 신현희 구청장의 주장대로라면은 그동안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료를 가져가서 혼자 기자회견을 했다. 지금 이런 설명이네요. 그렇죠. 전날 저녁, 6월 3일 날 저녁에 이미 질병대책본부하고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서울병원, 삼성병원에 이 환자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폐쇄 조치 이런 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밤 10시에 뜬금없이 서울시에서 혼자 자료 다 가져가서 박원순 시장이 마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양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발표를 해서 이 해당 구청장도 너무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 가서 정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도 지금 말이 안 맞고 서울시와 정부하고도 말이 안 맞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운데 껴 있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서울시장이 6월 4일 날 밤 10시 40분에 긴급 기자회견한 것은 거의 뭐 많은 종편을 비롯해서 뉴스 채널들이 중계를 하다시피 했으니까 그 내용은 익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35분 그 의사 선생님이 이미 정상이 드러났는데도 재건축조합 총회 1585명이 있는데 참석을 했고 그리고 심포지엄에도 참석을 했다. 예.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자가격리를 시킨 것인데 이건 명백히 오버한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당사자인 35번 그 환자는 아주 격분을 했죠. 이건 그 박원순의 대권 전략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붙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85명 이분들 이 가구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건 서울시가 부담을 하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박원순 시장 개인이 부담을 해야지 이게 왜 우리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발표였고 그리고 잘못된 그 발표에 기반해서 이 자가격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뭐 보상인지 배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상이 되겠죠.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그 시민의 세금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발표를 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발표 6월 4일 날 심야 발표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은데 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이끌어냈다 이런 긍정적 평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부정적 평가 공존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황치훈 기자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고령 할머니께서 치매 환자였는데 메르스에 걸렸다가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셨다고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올해로 79살의 장모 할머니 얘긴데요. 5월 15일에서 17일 사이 그 평택 성모병원의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이후 동북대 경주병원으로 옮겨져서 집중 치료를 받았는데요. 입원했을 당시에 가족의 얼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고 고혈압에 또 허리뼈가 골절돼 있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아서 갑상선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건강하게 20일 날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간호사분들 그동안 우리가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저도 참 많이 드렸는데 얼마나 힘들었답니까? 네, 아무래도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고비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입원하고 일주일쯤 돼서는요. 네. 심근염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심장 근육에 바이러스가 침윤된 상태를 아, 뜻합니다. 그래요? 또 그리고 폐 양쪽으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의료진들이 이제 최대의 고비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해서 둘째 아들을 병원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방호복을 입은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 마지막 절을 올리고 돌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연은요. 안타까운 사연이 또 있어요. 네, 첫째 아들이 장모 할머니 그 평택 성모병원에 계실 때 병문안을 갔을 때 메르스에 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 첫째 아들도 메르스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격리돼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제 원활하지 않았을 텐데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퇴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거는 알아들으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참 신기했는데요. 이 할머니를 이제 낫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의료진 전문의 6명과 간호사만 해도 20명이 붙어서 24시간 병 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들이 14일 날 퇴원을 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또 할머니도 곧 퇴원하셔서 집에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의료진이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가 신기하게도 알아들으셨다는 듯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예. 정말 알아들으셨을지 정말 궁금한데 자, 이 동국대병원, 경주병원 관계자, 할머니를 치료했던 이분들 저희가 채널A가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기력이 굉장히 쇠약해 있었으며 제가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검사에서 집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행동도 조금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했어요. 입을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간호사들이 이
알약을 신스로이드를 갈아가지고 할머니가 그래도 이제 식사는 못 하셨지만 뭐 야구르트라든지 이제 이런 음식들은 조금씩 드셔가지고 거기에 이 약을 타서 이제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퇴원을 하셔서 아주 기쁜 그런 소식을 또 저희가 전해드렸네요. 황수연 기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메르스가 룸사롱 괴담과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또 주말 내내 화제가 됐었어요. 네. 어떤 괴담이었고 진실은 뭐였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메르스 확진 환자인 A씨가 서울 강남 지역 일대 5곳의 유흥업소를 들렸고 이 중에 2곳 업체에 여자 종업원이 자가 격리됐다라는 찌라시가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A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을 했는데 A씨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이 보건당국이 주장만을 믿을 수 없어서 이 A씨의 자택의 엘리베이터 CCTV를 분석을 했는데요. 문제는 발열과 기침 증상이 일어난 9일이 바로 문제입니다. 9일 오후에 집을 나서서 다음날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A씨는 나는 이날 사무실에 들렀다가 드라이브를 하고 홀로 귀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건당국 A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그 A씨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 메르스 때문에 참 SNS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돌아다니면 사실 메시지로 오면은 처음에 받으면 다 사실로 믿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론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주는 이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 치매 할머니 소식, 장모 할머니 소식이 나갈 때 영상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영상에 등장한 할머니는 그 해당 할머니가 아니라 천식으로 고생하시다가 퇴원하신 할머니 영상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저희가 또 확인을 해드려야겠습니다.